황소소녀 운현이 전체 시놉시스. 운현이는 10대 초반 시골 소녀다. 운현이는 1940년 한국 충남의 한 시골 농가에서 농사꾼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운현이는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딸로 태어나 출생 당시부터 아버지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하지만 운현이는 천성이 건강하고 밝고 맑은 성격의 소녀라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아버지는 이왕 태어난 딸이니 황소와 같이 건강하고 담대한 여자아이로 자라라고 운현이라 장명했다. 운현이는 총명하며 재치가 많아 나이는 어리지만 마을의 난제를 곧잘 해결하곤 했다. 운현이는 가난한 시골 농가의 소녀라서 행색은 언제나 초라했다. 운현이의 상의는 흰색 무명 모시적삼에 하의는 검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검정 고무신을 늘 신었다. 하지만 얼굴만큼은 환한 햇님처럼 늘 쾌활했다. 한편 마을을 수호하는 늑대 정령의 후손인 강아지 복돌이의 도움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 극심한 가뭄으로 위기를 맞은 마을을 구한 운현이 5화에서는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동굴 속에 가두고 서서히 그 어린 생명의 정기를 빼앗으려는 붉은 용을 물리친 운현이와 복돌이의 활약상이 펼쳐졌다. 6화에서 운현이와 복돌이는 처참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하는 멋진 용기를 보여주는데 황소소녀 운현이 6화 보랏빛 치유 장면에 마을 근처 들판 이른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 운현이가 황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온다. 복돌이가 황소 주변을 뛰어다니며 짖는다. 운현이 황소의 목을 쓰다듬으며 오매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흑돌아. 저기 보이는 풀이 얼마나 싱싱한지 모르겠구먼. 어서 가보자. 황소 흑돌이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다. 복돌이가 앞장서서 뛰어가고 운현이와 흑돌이 뒤따른다. 들판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마을의 다른 황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운현이를 알아본 황소들이 반갑다는 듯 운현이 주변으로 모인다. 운현이 웃으며 여기도 왔네 저기도 왔어 모두들 왔구먼. 어서 와 어서. 오늘 풀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희도 함께 맛봐. 멀리서 보면 누런 황소들이 운현이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양떼처럼 보인다. 장면 2점 들판 오전 황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운현이와 복돌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풀밭에 누워있다. 운현이 하늘을 가리키며 저 구름 좀 봐. 복돌아. 마치 하얀 양떼들이 하늘을 건너는 것 같지 않여? 저기 앞장선 건 목동이고 그 뒤는 새끼 양들.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운현이의 옆에 눕는다. 운현이 눈을 감으며 이런 날이 있어서 참 좋다. 붉은 용과 싸웠던 일도 무서웠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다시 와서 다행이여. 복돌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저 멀리를 바라본다. 운현이가 일어나 앉아 복돌이가 보는 방향을 바라본다. 운현이 왜 그러냐? 복돌아? 뭐 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복돌이는 계속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면 3점 들판 한낮 황소들이 다 함께 누워 되새김질을 하는 평화로운 광경. 운현이는 황소 한 마리의 등에 기대어 앉아있다. 운현이 가만히 황소를 쓰다듬으며 참 이상여. 난 사람보다 소나 다른 짐승들이랑 있을 때가 더 편안하구먼. 내가 정말로 황소 소녀인가 보다. 그렇지 복돌아. 그때 마을에서 누군가 운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운현이 어머니 멀리서 운현아. 운현아 밭을 도와야겠다. 어서 오너라. 운현이 일어서며 흑돌아 다들 들었지? 이제 집에 가야 해. 내일 또 만나자. 놀랍게도 황소들이 마치 운현이의 말을 알아들은 듯 천천히 일어나 각자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운현이는 자신의 황소 흑돌과 함께 마을로 돌아간다. 장면 4점 감자밭 오후 운현이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김을 메고 있다. 운현이도 작은 호미로 열심히 일을 돕고 있다. 운현이 아버지 땀을 닦으며 운현아 더 깊이 호미질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는겨. 운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복돌이가 밭 근처에서 졸고 있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앞산 쪽을 바라본다.
운현이도 그 방향을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운현이 어머니 물동이를 들고 다가오며 모두들 물 마시고 쉬엄쉬엄 이러세요. 더위에 탈라면 안 되니까요. 운현이가 물을 마시며 다시 한번 앞산을 바라본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장면 5점 산비탈길 늦은 오후를 마친 운현이가 황소. 흑돌을 다시 우리로 데려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다. 복돌이는 앞장서서 발랄하게 뛰어다닌다. 운현이 흑돌의 등을 토닥이며 수고했어. 흑돌아, 오늘 하루도 잘 참았구먼. 내가 있어서 농사일이 훨씬 수월혀. 갑자기 복돌이가 멈춰서서 낮게 으르렁거린다. 운현이도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핀다. 운현이 작은 목소리로 뭐가 있어. 복돌아, 그때 앞산자락의 진달래꽃 무리 사이에서 여러 쌍의 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운현이는 공포와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그 방향을 바라본다. 장면 6점 진달래밭 늦은 오후. 운현이가 조심스럽게 진달래밭으로 다가간다. 복돌이는 계속 경계하며 운현이 곁을 지킨다. 진달래 꽃무리 사이에서 사람들의 형체가 드러난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고 손과 발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있다. 운현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며 진달래밭 속 사람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온다. 그는 남자이고 얼굴은 문둥병으로 변형되어 있지만 눈빛은 온화하다. 문둥병 환자 힘없는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마라, 아가야. 우리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단다. 운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들은 누구? 문둥병 환자. 우리는 그저 병든 사람들일 뿐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문둥이라 부르지. 운현이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명의 남녀가 진달래밭 사이에 앉아 있다. 모두 비슷하게 병든 모습이다. 운현이 동정심이 일어나며 많이 아프신 건가요? 그때 멀리서 운현이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운현이 어머니 멀리서 운현아, 어디 갔냐? 어서 집에 오너라. 문둥병 환자 뒤로 물러서며 가거라. 아가야, 내 부모님이 부르신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알면 큰일 날 테니. 운현이는 망설이다가 부모님의 부름에 응답한다. 운현이 뒤돌아보며 나중에 다시 올게요. 운현이는 복돌이와 함께 서둘러 마을로 돌아간다. 장면 7점 운현이네 집. 저녁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운현이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다. 운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문둥병이란 건 어떤 병이에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본다. 운현이 아버지 엄격한 목소리로 너 오늘 뭘 봤냐? 운현이 머뭇거리며 그게 진달래밭에서. 운현이 어머니 놀라서 이런. 운현아, 설마 내가 문둥이들을 만난 것이냐? 운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운현이 아버지 엄하게. 운현아, 들어라. 문둥병은 천벌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이여. 무서운 죄를 지은 자들이 그런 처참한 병에 걸리는 거지. 게다가 그 병은 옮기기까지 한단다. 운현이 어머니 두려운 표정으로 그들은 어린아이의 싱싱한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는 말도 있단다.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운현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럴 리가. 그분들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았어요. 운현이 아버지 단호하게. 운현아, 절대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알았지? 운현이 작은 목소리로. 네, 아버지. 하지만 운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라고 있다. 장면 8점 운현이의 방. 밤운현이가 잠들지 못하고 복돌이와 함께 누워있다. 운현이 속삭이듯 복돌아, 아까 그분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저 불쌍한 아픈 사람들일 뿐일까? 복돌이가 운현이를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린다. 운현이 생각에 잠겨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눈빛은 나쁘지 않았어. 그저 아프고 고통스러워 보였어. 운현이가 천천히 눈을 감는다. 운현이 졸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 장면 9점 운현이의 방. 이른 아침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복돌이가 운현이의 얼굴을 작게 온다. 운현이 잠에서 깨며 복돌아,
왜 그려 복돌이가 흥분한 듯 짖으며 방문 쪽으로 뛰어간다. 마치 운현이에게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이다. 운현이 몸을 일으키며 무슨 일이요? 뭘 보여주려는 거요? 복돌이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고 운현이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복돌이를 따라간다. 장면 10점 산길 이른 아침 운현이는 복돌이를 따라 마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간다. 아직 안개가 자욱하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다. 운현이 숨을 헐떡이며 복돌아 어디로 가는 거야? 너무 먼 곳으로 가면 곤란한데.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운현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장면 11점 깊은 산속 계곡 아침 운현이와 복돌이가 작은 계곡에 도착한다. 계곡 한편 시원한 곳에는 거대한 하얀 버섯 같은 형상의 바위가 있고 그 주변에는 보라색 풀들이 마치 용단처럼 깔려 있다. 운현이 놀라움으로 와 이런 곳이 있었네. 복돌이가 보라색 풀로 달려가 물어뜯기 시작한다. 풀에서는 진한 보라색 진액이 흘러나오고 그 진액이 복돌이의 털에 묻자 복돌이의 털이 보라색으로 물들더니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운현이 놀라서 복돌아 그게 뭐여? 복돌이는 더 많은 풀을 물어뜯은 뒤 운현이에게 다가와 털에 묻은 진액을 운현이의 손에 문지른다. 운현이의 손도 보라색으로 변하고 은은하게 빛난다. 운현이 깨달음을 얻은 듯이 이 풀이 뭔가 특별한 힘을 갖고 있나벼. 복돌이가 마치 동의하는 듯 짖는다. 운현이 생각에 잠겨 문둥병 환자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 운현이는 결심한 듯 보라색 풀을 많이 뜯어 자신의 옷자락에 싼다. 장면 12점 진달래밭 도전 운현이가 복돌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진달래밭으로 다가간다. 보라색 풀뭉치를 들고 있다. 운현이 작은 목소리로 계셔요? 어제 만났던 그분들. 잠시 후 진달래 사이에서 어제 만났던 문둥병 환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문둥병 환자 놀란 표정으로 아니 내가 다시 왔구나. 정말 용감한 아이로구나. 운현이 보라색 풀을 내밀며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 혹시 병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요. 문둥병 환자가 조심스럽게 보라색 풀을 받아든다. 문둥병 환자 의아하게 이것이 무엇이냐 운현이 설명하며 깊은 산속 계곡에서 자라는 풀여요. 제 친구 복돌이가 알려줬어요. 이 풀 진액을 아픈 곳에 발라보셔요. 문둥병 환자가 운현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풀의 진액을 손등에 바른다. 놀랍게도 진액이 발린 부분이 잠시 보라색으로 변하더니 진물이 마르고 피부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문둥병 환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다른 문둥병 환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놀라운 광경을 본다. 운현이 기쁜 표정으로 효과가 있나 보네요. 이 풀의 진액을 모든 아픈 부위에 바르고 조금은 마셔보셔요. 그리고 오늘 밤 모두 이 풀을 바르고 또 진액을 내서 마셔보셔요. 내일 다시 올게요. 운현이는 문둥병 환자들에게 가져온 풀을 모두 나눠주고 복돌이와 함께 마을로 돌아간다. 장면 13점 문둥병 환자 마을. 다음 날 아침 운현이가 더 많은 보라색 풀을 가지고 문둥병 환자들의 은신처를 찾아간다. 놀랍게도 그곳은 이제 작은 마을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문둥병 환자들이 운현이를 보고 달려나온다. 그들의 모습은 전날과 완전히 다르다. 많은 이들의 피부가 회복되고 진물이 멈추었으며 얼굴 형태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둥병 환자들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운현이 문둥병 환자 우두머리 감격에 겨워 아가야 이건 기적이야. 우리 모두 밤새 그 풀에 진액을 바르고 일부는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몸이 나아지고 있어. 운현이 행복한 미소로 정말 다행이구먼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풀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풀이 자라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어요. 장면 14점 계곡 보라색 풀밭. 한낮 운현이와 복돌이가 문둥병 환자들을 데리고 보라색 풀이 자라는 계곡으로 왔다. 환자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풀밭을 바라본다.
문둥병 환자 우두머리 감탄하며 이런 곳이 있었다니. 작은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보라색 풀밭 위로 떨어지며 무지개빛 이슬방울을 만들어낸다. 환자들은 운현이의 권유에 따라 더 많은 진액을 바르고 일부는 풀을 직접 씹기도 한다. 무지개빛 이슬방울이 환자들의 몸에 닿자 놀랍게도 병든 피부가 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운현이 미소 지으며 이곳이 특별한 곳인가 봐요. 복돌이가 알려준 걸 보면 이 계곡에는 뭔가 병을 고쳐주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문둥병 환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운현이에게 감사를 표한다. 장면 15점. 계곡 보라색 풀밭 해질녘 해가 지기 시작하고 문둥병 환자들은 거의 다 나았다. 그들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문둥병 환자 우두머리 운현이의 손을 잡으며 운현아, 내가 우리에게 준 것은 새 생명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운현이 걱정스럽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일까요? 문둥병 환자 우두머리 미소 지으며 아직은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곳에 정착해서 우리만의 마을을 만들 계획이란다. 이 보라색 풀을 가꾸고 계곡의 물을 마시며 살아갈 거야. 문둥병 환자 여자 다가와 우리는 이 계곡을 운현이 계곡이라 부를 거야. 내 이름을 따서. 운현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짓는다. 운현이 겸손하게 저보다는 복돌이에게 감사들 하셔요. 복돌이가 이 풀을 알려줬어요.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한다. 장면 16점. 마을로 돌아가는 길. 저녁 해가 거의 진 시간. 운현이와 복돌이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오른다. 운현이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복돌아, 오늘 정말 좋은 일을 했어.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게 도와줬자녀. 복돌이가 기분 좋게 짖는다. 운현이 생각에 잠겨. 근데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자. 아직은 우리만의 비밀로 숨겨두자. 갑자기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듯 빛나고 그 빛이 운현이와 복돌이를 비춘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선행을 축복하는 듯하다. 운현이 하늘을 보며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무서워만 하고 피하기보다는 가까이 가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먼. 복돌이가 운현이의 손을 핥으며 동의하는 듯하다. 장면 17점. 운현이네 집 마당. 늦은 저녁 운현이가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운현이 어머니 안도하며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온종일 어디 있었길래. 운현이 아버지 엄한 표정으로 황소들 풀 먹이러 갔다 이제 오는 거냐. 운현이 머뭇거리며 대. 그게 들판에 있었어요. 황소들이랑. 운현이 어머니 한숨을 쉬며 어서 들어와. 저녁 먹어야지. 운현이는 복돌이와 눈을 마주치며 작게 미소 짓는다. 그들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장면 18점. 마을 들판. 다음날 아침 운현이가 다시 황소들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온다. 멀리 산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보라색 빛이 비치는 듯하다. 운현이 미소 지으며 복돌아, 보이지 저기. 우리가 만든 새로운 세상이.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짖는다. 운현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황소들 사이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 운현이 혼잣말로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겠지. 하늘의 양떼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햇살이 운현이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춘다. 운현이 환하게 웃으며 나는 복돌이 네가 있어서 든든하고 늘 신나는구먼. 화면이 점점 위로 올라가며 황소떼 사이에 누워있는 운현이와 복돌이, 그리고 멀리 보라색 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산의 모습이 펼쳐진다.